안녕하세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능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의 소중함이 더 각별해지고 있습니다. 개학 대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청소년들, 선생님을 동반한 소수 인원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비롯 동아리나 가족 단위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며 새삼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도 실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과 더불어 정서적인 공감과 힘든 시기를 위로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악이 과학적 발전이나 기술의 상징이 아닌 인간 본연의 감성에 호소하여 카타르시스를 끌어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어떤 일을 10년 이상 하면 장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어로는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기술이 뛰어나거나 노련한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베테랑을 만나보고서 두 번째 기록입니다. 오늘 만나보고서에서는 오정동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리 동네 마을학교에서요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포크 기타 낮은 음자리로 활동하시는 김미자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지역에서 오래 활동을 하시다 보니 제자들이 참 많으셔요. 그 중에 또 수제자 김순희 씨와 또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정 사회복지관 처음 생겨서 2003년도부터 강사를 하게 된 김미자입니다. 이렇게 라디오 희망샘에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희 님이요. 저는 선생님 제자로 한 10년 정도? 지금도 수업 받고 있고요. 드량기 동아리에서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김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순희님은 저희 마을 라디오에 한번 참여하신 적이 있죠? 그랬죠. 명절 이야기로. 네. 네. 어떤가요? 두 번째인데. 좀 더 편한가요? 예. 그때는 좀 긴장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낯익은 분들이 앞에 계셔가지고 네. 편하네요.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활약상. 네. 네. 저희 지금 방송은요. 마을에 또 베테랑 분들을 모셔놓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 베테랑 선정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부천에서 또 10년 이상 또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또 축제가 있을 때 또 공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재능이 없어도 취미로 악기 하나를 마스터해가는 노하우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했는데 딱 선생님이 적임자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베테랑이라니까 참 부끄럽네요. 네. 근데 선생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습일 하시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너무 많이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물론 힘듭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낮은 음자리 이제 연습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에 뭐 한 서너 번씩 만나서 뭐 놀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구나. 밥도 해 먹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순희 씨는 지금 선생님을 참 오래간만에 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선생님은 사실 방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못 뵈서 서운하긴 한데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학생들을 못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량을 또 많이 닦으셔서 한번 공연하셔요.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기타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첫 인연이 저는 참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배우게 되셨나요? 첫 인연이요? 네. 이렇게 이제 주부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자기 개발이라는 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이들만 키우고 집안 살림만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찾은 게 앞에 이렇게 우리 동네에 풀무원 문화센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96년도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부천에서 굉장히 예. 유명한 네네네. 문화센터 같은데요. 예, 그게 처음으로 아마 생겼던 문화센터 같아요. 그게 한 2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그 수강을 하면서 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순희 씨는 어떻게 또 기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해 본 게 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음악을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세상이 각박하고 이런데 그래도 악기 하나를 하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남한테도 들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기타에 대한 로망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저처럼 주저하는 이들 중에는 아마 악보에 대한 공포도 한몫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선생님? 악보 알아야 기타 시작할 수 있나요? 악보 몰라도 됩니다.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끈기. 네. 그런 성실함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네. 김순희님. 정말 성실하고요. 성실. 예, 꾸준히. 오. 네.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아니지만 네. 쭉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타를 지금 몇 년 하셨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나? 아까 잠깐 들었더니 10년이 됐대요. 네네. 정말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거든요. 네. 기량이 형편없어서인가요?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일반 사람들은 네. 이게 이제 기타가 뭐 한 3개월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해보시면 끝이 없는 길이 음악의 세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문화센터에서 시작은 취미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셔요. 네. 또 물론 또 동아리에서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똑같이 이렇게 수강생으로 배웠는데 어떤 분들은 또 강사로 활동하시고 어떤 분들은 취미로 만족하시고 이렇게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가짐이나 노력들이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처음부터 다르지 않았을까 저는 싶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왔던 거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 동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 여성 포크 그룹 낮은 음자리를 결성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계기가 아니었으면 강사도 못했을 거고 공연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배우면서 바로 만들었나요? 배우면서 같이 함께 했던 그 동료들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랬던 게 계기가 돼서 강사도 되고 공연팀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희님은 뭐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안 가지고 있나요? 네, 아니요. 저는 기량이 워낙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기량은 됩니다. 네. 그냥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네, 너무 겸손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냥 예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순희 씨가 강사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학생으로 그때 나서보겠습니다. 한번 결성하시죠. 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제 문화센터 이런 데서는 보통 또 주부들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은 이제 어린 학생들을 보통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들을 가르치실 때는 또 이렇게 다른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할까요? 저희 이제 학생 중에는 0세부터 해서 80세 이상 넘으신 분들까지 있으세요. 연령층으로는요. 네, 세상에. 네, 이제 뭐 시니어 그룹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 그룹도 있고, 네. 예전에 이제 여기 오정문화센터였을 때도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어느 때 많을 때는 한 3, 40명도 됐었어요. 네, 그런 때도 있었고, 지금은 현재는 지금 아마 연령층이 한 50대에서 60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없고, 네, 그러긴 한데. 우리 성인들한테 어려움은 없어요. 외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랑 이제 눈높이를 같이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주부들이 약간은 또 시샘도 많고 네네. 그래서 또 칭찬을 또 네, 많이 해주면은 또 해주는 분은 좋겠지만 또 그 옆에 분들은 또 시샘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시샘을 안 하게끔 하죠. 그게 노하우인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옆에 막 이제 강사로 나서려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해줄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예, 누구한테인가 이렇게 치우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사람한테 또 그런 거를 또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게 네네네.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순희 씨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돼서. 그렇죠. 네, 제가 감사하죠. 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은요, 또 미술과 달리 또 대중들하고 또 직접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즐기는 분들은 또 좋겠지만 또 공연 이렇게 서는 그 무대가 되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떨리죠. 선생님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나중에 순희 씨한테 또 도움이 되게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무대는 항상 떨려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뭐 10년, 20년을 했어도 떨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 떨리지 않으면은 네.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예, 겸손하게 공연을 합니다. 지금도 떨립니다. 네, 그러면은 공연을 하시면서 이렇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뭐 대중의 환호가 되게 많았다거나 뭐 어쨌든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에피소드는 예, 많이 있는데 석천호수 이제 서울에 석천호수에서 한번 공연을 하는데 서울까지 활약을 하셔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전국구로 나가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부천에서는 이제 좀 알려졌다고 잘 안 부르더라고요. 비쌀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국구로 나가고 있는데 석천호수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이 저희 공연을 보고 나서 이렇게 오시더니 선물을 4명 거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미 정보를 알고 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 뵙는 분인데 목걸이를 갖다 이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4명 거를 다 색깔 다르게 해서 이렇게 했고 4명 거를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냐 그랬더니 누가 이분들의 공연을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찾아왔다. 뭐 노원구 쪽에 사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찾아오셨던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저희 공연을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얼굴은 모르는데 몇 번 이렇게 저희 하는 공연을 먼발치에서 항상 보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누군지 안 밝히세요. 그러면 그 공연이 선생님들 공연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정기 공연은 물론 매년 한 번씩 했고요. 정기 공연하고 정기 공연은 어디서? 부천에서? 부천에서 주로 했고 뭐 대학로에서도 했고 선생님은 이 공연을 약간 색다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요? 약간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공연들 위주로 하시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남는 그런 공연이 되죠. 굉장히 감명 깊게. 항상 스토리가 있는 이제 뭐 책과 함께 하든가 아니면 시와 함께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 시낭송도 직접 하시고 시낭송이 아니라 이제 시로 만들어진 노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그런 기획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기획은 같이 짜죠. 네. 항상 이제 저희가 연초에 되면 비수기 때 그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를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네. 그러면은 순희 씨도 공연 많이 참여해 보셨죠? 저는 뭐 공연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뭐 발표회 뭐 그 정도. 공연은 이제 여기 우리 마을 축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이제 몇 번 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는 이렇게 관중이나 뭐 이런 분들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고 저희 그 동아리 자체로 이제 잘할 때도 있지만 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누구 뭐 한 사람 목소리만 나간다든지 또 막 하다가 이제 틀려가지고 웃고 넘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죠. 네. 근데 이렇게 공연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서 보면은 확실히 이제 더 낫나요? 처음보다? 그런 거는 있겠는데 그래도 선생님 말씀처럼 항상 긴장되고 또 이번엔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고 그런 거는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기타 공연을 오정들 어울마당에서 저희가 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또 기타를 가르치신 선생님과 또 제자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정말 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통기타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타의 대명사라고 할까요? 네, 그러는데, 클래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질문을 하면, 다른 질문인가요? 다른 질문일 건 없고요. 같은 이제 어쿠스틱 기타이긴 한데, 이제 클래식 쪽에는, 좀, 어떤 차이죠? 연주곡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하고, 되는 거고, 포크 기타는 노래하면서, 즐기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에어로빅과 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헬스가 쉽게. 어떤 거예요? 헬스는 포크? 자기와의 싸움. 헬스가 포크 기타? 아니요. 그게 클래식 쪽에. 그게요? 예. 그거는 지구력, 자기 혼자와의 그런 게 좀 많고. 그렇구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형식적인 그런 어떤 차이도 있나요? 예. 줄이 틀려요. 그러니까. 줄이? 클래식은 나일론 줄로 돼 있고. 나일론? 네. 저기는 포크 기타는 쇠줄로 돼 있고. 그러면 소리가 훨씬 더 튕기는 그렇죠. 그런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울림이 크고. 클래식은 좀 부드럽고, 이점 포크 기타는 좀 강한 소리가 나겠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통기타를 이제 배우고 싶었나요? 통기타를 배우려고 갔던 것보다도요. 그냥 문화센터를 방문했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기타를 왜 딱 선택을 거기에 딱 세워진 걸 보면서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첫눈에 반하셨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 어릴 적에 오빠가 이제 했던 그 기타 그걸 만져보질 못하게 했거든요. 예. 그게 되게 뼈에 사무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오빠 지금 하고 있나요? 절대 저 앞에서 안 합니다. 가끔 그래도 하고는 계시나 보네요. 예, 제가 저기 기타를 사주긴 했는데, 그냥 혼자서 하는 기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음악은요, 또 소리가 생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안에서 연습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림 같은 경우는 혼자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알아요. 네, 근데 음악은 이제 자꾸 못하면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못할수록 약간 소음으로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집에서 연습하셔요? 집에서도 연습을 하죠. 이제 급할 때는 연습을 하고. 예전에는 그냥 수건 같은 거로도 껴놓고라도 연습을 했어요. 소리가 이제 덜 나게? 덜 나게. 집에서는 이제 아르페지오 정도로 하고, 이런 스트럼은 이제 나와서 연습을 하고. 아마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학생들 중에는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연습을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 순희 씨는 어떻게 연습하셔요? 저는 집에서 연습을 잘 안 하는 학생인데요. 안 해요? 네. 아니 안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10년이잖아요. 10년. 와 천재인데 연습도 안 하고 누구나 다 선생님 밑에서 배우시면 네. 다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기생들은 어떨까요? 집에서 연습을. 다른 분들은 대체로 이제 멜로디나 아르페지오 연습을 주로 하신다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스트럭을 하기엔 좀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그 아르페지오는 뭐 음만 누르는 거예요? 손으로 이제 뜯는 거죠. 뜯는 거? 네. 순희 씨가 네. 연습을 안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연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연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네. 만나서 하는 그 연습량이 상당해요. 공연을 하나 하기 위해서 네. 한 2달 이상은 같이 만나서 정말 합숙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순희 씨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혼자서 많이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준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런 뭔가 또 능력이 있으셨구나. 아이고, 과찬이신. 네. 그러면은 또 선생님도 그렇고 순희 씨도 그렇고 좋아하는 곡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도 또 있으셔요? 가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장르를 하다 보니까 네. 옛날에는 뭐 조용필 씨 뭐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장르가 저희하고 안 맞다 보니까 장르별로 저희가 이제 선곡을 해서 하죠. 네. 좋아했던 가수는 이제 조용필 씨를 많이 오빠 하면서 좋아했었죠. 특별히 이렇게 기타를 평소에 이렇게 네. 치고 이렇게 음미하는 곡이 있다면? 음미하는 곡. 네. 글쎄,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저희가 연습하는 게 데파페페라고 연주곡을 위주로 하는 그 팀이 있어요. 거기 거를 많이 좀 현란스러운 거긴 하지만 그쪽 거를 많이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순희 씨는요? 저는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황혼이라고 연주곡이 있어요. 연주곡이? 네, 어느 나라 노래인데? 그것도 일본 예, 코타로 오시오라고 예, 황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 제 마음을 끌더라고요. 해보고는 싶은데 아직 도전은 못 해봤거든요. 네, 해보기로 해요. 그러면.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어떤 곡이나 다 이렇게 들이대면은 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연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 곡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네. 글쎄 아무리 기타를 30년, 50년 쳤어도 맞아요. 바로 갖다 댔다고 칠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 선생님이 이제 최고의 어떤 기량이 됐을 때 내가 꼭 쳐보고 싶은 곡이 있다. 네, 그런 곡이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연주곡들. 지금 연주곡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 곡들이에요.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한번 공연의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네, 이번 연주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시간이 기타를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으로 지금 왔어요. 부끄러운데 네. 같이 해주실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되나요? 노래를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노래는 저기 지금 지나가시는 분 한 분 지금 모셔뒀거든요. 그분하고 순희 씨하고도 같이 하시는 걸로 어떠세요? 우리 사회자님도 목소리를 듣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네 한번 음악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정선 씨의 산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렸어도 산이 좋았네. 할아버지 잠들어 계신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면
바람 났네. 젊었어도 산이 좋아라. 시냇물에 발을 적시고 앞산에 훨훨 단풍이 타며 산이 좋아 떠날 수 없네. 보면 볼수록 정 깊은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에서 사네. 늙었어도 산이 좋아라. 말없이 정다운 친구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나는 산이 될 때야. 나는 산이 될 때야. 나는 산이 될 때야. 앵콜! 오, 너무 좋다. 세상에. 와, 노래 다 같이 또 해보고 이렇게 연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저는 귀가 호강했죠, 오랜만에. 그러니까 너무 좋다. 선생님 연주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세요. 네. 저희도 지나가시는 분 노래단 또 한 분 모셨잖아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희망의 샘선 노래장 추억입니다. 노래를 또 진아님이 없었으면 또 요 화음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이고 과찬입니다. 이렇게 출연을 하시고 또 노래도 한 곡들도 해봤는데요. 라디오 출연 선생님 이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이에요. 네. 라디오 출연을 네. 옛날에 김창렬이가 하는 거기에 이제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노래만 했어요. 네. 그 서울 방송에서? 네네네. 낮은 음자리 가서? 네. 낮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가. 네. 저 혼자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 연주가. 그래요? 웬만해서 혼자 하는 건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소감이 방금 하셨어요? 아니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지역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지만 또 다른 또 이제 저희가 취미를 찾아서 가시면 좀 더 마음이 울적할 때 그거로 인해서 또 기쁨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순희 씨. 저는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해서 네. 너무 반가웠고 또 영광이었고요. 그러게 특별한 시간 됐어요. 라디오 또 두 번째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노래 한 곡 하셨는데 어떠세요? 예, 목에 때 뺐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빨리 또 배움의 소리가 즐겁게 들려왔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을 또 구스타프 말로가 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음들의 단순한 연속이기만 했다면 우리가 음악으로 정화되고 치유받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과 음 사이에 쉼과 쉼표, 반복과 강약의 변주가 음악성을 좌우하듯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이 강조되는 이유도 질 높은 삶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색이겠죠. 요즘 의도치 않는 휴식기를 보내는 분들 많을 텐데요. 더 단단한 삶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희망의 샘솟는 마을 라디오 이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주민 DJ 능소아였습니다.